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동결산 이어서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3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자, 정기 적금, 예금이잖아요. 미수이자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거죠. 이것을 계상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번은 지금 수익의 예상, 수익의 예상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금에 대한 이자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라 이거. 이자 수익.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고요. 차변은 이걸 아직 받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자산으로 잡습니다. 미수 수익.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 자산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발생. 이러한 그 결산 정리를 수익의 예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를 수익의 예상이라고 한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입력합니다. 다 같이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의 미수수익이 2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이 2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가볼게요.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은 5만원입니다. 자, 대여금이라는 건 돈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있었겠죠.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근데 이자 수익 중에 선수분이 있으면 선수 수익으로 잡습니다. 대변의 선수 수익, 차변에는 이자 수익, 단기의 이자 수익에서는 취소시켜주는 이러한 분계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수익의 이연. 단기의 수익에서는 취소시키고 차기로 가지고 가가지고 차기의 이자 수익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수익, 이거는 수익 취소. 대변의 선수 수익은 부채 증가죠.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30일 일반전표 이어서 또 네 번째 전표죠. 차변의 이자 수익 취소 901번 5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 증가 5만원 되겠습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이자 수익, 선수 수익. 자, 다음 페이지 가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소모품 구입 시에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를 하고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리고 그래서 23년도 말 결산을 위해서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0만원을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 말이죠. 소모품 샀을 때 전부 비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계는 차변의 소모품이 되고요. 자산, 대변의 소모품 B에서 빼주는 겁니다. 비용 취소. 차변의 소모품, 대변은 소모품 B. 그러니까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 B 비용 취소가 되는 거죠. 해본 적이 있죠? 요거. 네, 그래서 5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의 소모품 172번 자산 10만원, 대변의 소모품 B 800번대요. 830번 1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소모품과 소모품 B. 다음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산일까지 과다액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잡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을 발생시킬 때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이 잡이익이 되고요. 차변은 자연스럽게 현금 과부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차변이 현금 과부적, 대변이 잡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합니다. 차변이 현금 과부적, 금액은 3만원, 대변이 차비익 3만원. 이렇게 결산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수동결산 문제는 장기차입금의 내역을 알려주면서 유동성 대체분계해야 하는 문제를 낸 겁니다. 이러한 자료를 주면은요, 유동성 대체분계 문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변해가지고 유동부채로 비유동부채를 대체시킨다 하는 거예요. 여기 성자가 빠졌네. 유동성 대체분계. 성자가 하나 빠졌어요. 유동성 대체분계. 자, 지금 기말 현재 우리 회사의 장기차입금이 현재 전기말까지의 장기차입금이 2건이에요. 이건 전기말 기준이에요. 우리은행의 장기차입금은 비고난을 보시게 되면은 내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해야 되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그 1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장기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을 정리했지만 그대로 두었지만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6개월 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차입금은 아니죠. 이번 결산 때도 장기차입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결산 때는 이 장기차입금은 차변에다 적어가지고 감소, 부채를 취소가 아니라 감소시키고 대신에 유동성 대체분계에 해당되는 개념과목, 그 개념과목이 뭐냐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념과목이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념과목이 있는데 이 개념과목은 말이죠. 유동부채 개정과목이에요. 그래서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를 감소시키고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를 증가시키는 이런 분계다 해서 유동성 대체분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거는 해야 돼요. 유동성 대체분계를.
시험에서 이렇게 2개, 3개를 보여줄 때는요, 비고난을 잘 보시고 해야 될 것만 하시고 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은행 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은행 거는요, 비고난을 보니까 25년도 6월 30일 일시 상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6개월 후에 상환할 거니까 1년이 넘은 거잖아요. 상환일이 1년 넘게 남았죠. 그러면 아직도 이번 결산 때에도 이거는 비유동 부채인 장기차입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 분괴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3천만 원 우리은행 것만 수동분괴로 유동성 대체 분괴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 7번째 전표죠. 자, 차변의 장기 차입금 293번 거래처는 우리은행 차입금 금액은 30 플러스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코드는 같아야 돼요. 98400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3천만 원 같죠. 네.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로 대체시키는 분괴를 이렇게 판단해서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수동 결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수동 결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 단기 매매증권을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라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이 2가지 종목이 있는데 A사는 1000주, B사도 1000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A사 거는 지금 장부당 구입단가가 1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말의 공정가치, 기말의 시가가 1000원이었답니다. 그러면 주식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한 주당 200원 하락했습니다. 200원 하락해서 1000주니까 20만원 금방 계산되겠죠. 20만원 하락. 다음 B회사 거 보겠습니다. 1000주인데 6,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기말의 평가 금액이 5,500원. 이것도 하락을 했네요. 500원 하락했습니다. 한 주당 500원. 그러면 1000주니까 50만원 계산되죠? 예, 50만원. 자, 두 개를 합치면은 모두 70만원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하락했다 하는 것은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죠. 그리고 비용의 발생이 있습니다. 자, 자산 감소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대변에다가 70만원 기록합니다. 자, 대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 방향키로 쭉 가셔서 70만원 자산 감소죠. 그러면 차변에 이걸 무슨 비용으로 표시하느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이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평가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은 차변에 70만원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상사에 수동결산 8가지의 그 사례를 연습했는데 뭐 FAT 1급 시험에 수동결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8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게 맨 앞에 있는 4가지입니다. 비용의 이연, 비용의 예상, 수익의 이연, 수익의 예상. 이걸 모두가 어려워합니다. 회계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이 이거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기억해 보면 회계를 처음 공부할 때 이 분계가 너무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뭐 포기하고 넘어갈까? 예. 그러나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계 관련 시험에서 목적한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단골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FAT 1급 결산 문제 이거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란 말이에요. 요 비용의 예상, 비용의 이연, 수익의 예상, 수익의 이연이 말이죠. 근데 그 FAT 1급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TAT 2급 문제 보면 되겠지만 그때 또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회계 업무를 업무하고는 또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이런 그 비용과 수익의 예상 이연을 아예 결산 수정 분계를 안 해버리는 회사도 있어요. 예. 뭐 외부 감사 별로 안 받는 회사들, 외부 회계 감사 안 받는 회사들은 그 결산 수정 분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외부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냥 편한 대로 그냥 현금주의로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들은 귀찮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고. 그러나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되는데, 뭐 외부 회계 감사 받는 기업이다 그러면 규모가 큰 회사들이죠. 규모가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회계 업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회계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다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고 꼭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 회계 자격 시험하고는 아주 관련성이 높다.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도전해가지고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FAT 1급에서 잘 극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 높은 급수 TAT 2급 할 때 똑같이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이. TAT 1급도 마찬가지. 똑같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또 수준이 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수준은 또 뭐가 문제냐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깊은 수준은 더 몰라요. 지금 요 단계에서 요 거래가 보험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는 내년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비용에서 단기 비용에서 취소하고 이걸 자산으로 잡아서 내년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문제는 뭐를 낼 수 있느냐?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는 그 선급 비용 잡은 거를 2024년도에 비용으로 인식해라. 단기의 비용으로 1월 1일 날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전기에 왜 그걸 선급 비용으로 잡았는지 알아야 그것도 시원하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맞아. 이거는 미경과 보험료라고 해서 24년도로 가져오는 건이었지. 그래가지고 1월 1일 날 차변에 24년도 보험료로 딱 비용 처리하고 이제 올해가 됐으니까 이제 자산은 아니지 하고 대변에 선급 비용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 왜 결산 때 선급 비용이 나타났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회계는 단계별로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자격을 안 주는 건 아닌데 갑자기 TAT 1급을 갑자기 합격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가장 기초적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주 기초적인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짚어내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여기 너머에 있는 회계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 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결산은 지금 수동 결산처럼 하나하나 똑똑 끊어서 할 게 아니고 한꺼번에 입력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입력을 해가지고 점표 추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도 한 문제 내지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나왔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는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가령 기말상품 재고액 나오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문제가 나왔다.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점표 추가 누르고 또 감가상각비 입력하고 점표 추가 누르고 이렇게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를 다 할 거예요. 자, 우선 기말상품 재고액은 준비가 됐네요. 여러분 기말상품 재고액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산출하려고 하는 건 뭐죠? 네, 매출 원가. 네, 매출 원가를 산출하려고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 현재 결산에 반영할 당기 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뭐 시험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서 건물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비품에다 이렇게 입력하고 영업권은 그 무형자산 상각비죠. 거기에 가서 150만원 영업권 찾아서 입력하고 같이 이제 점표 추가 누를 거고 이 3번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로 설정하라. 실제 시험에서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숫자를 딱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숫자를 주는 게 아니고 뭐 1%다 아니면 2%다 이렇게 비율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보충할 금액을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합계 잔액사항표를 조회해야죠. (12월 31일자로) 합계 잔액사항표를 작성합니다. 12월 31일을 입력하면 되죠. 첫째, 외상매출금을 찾으시고 외상매출금의 차변에 있는 잔액을 보는데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를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1%. 차변의 잔액이 643176000이잖아요. 계산기로 곱하기 1% 하면 뒤에 동그라미 두 개를 지우는 숫자하고 같아요. 6431760 643만 1760원.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시험 볼 때 A4 용지 한 장 책상에 꺼내놓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외상매출금 해놓고 6,431,760을 메모를 해둬야 돼요. 자, 왜 이걸 메모하느냐? 대손충당금 밑에 보충 금액이 얼마인가 하고 요 잔액을 보니까 없어요. 잔액이 0이에요. 잔액이 없으므로 요 1% 전부 보충이에요. 전부. 전액 보충. 6,431,760을 메모해 주신다. 그 다음에 받으러움 보겠습니다. 받으러움은 충당금이 여기 오른쪽에 대변에 5만원 잔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차변에 잔액을 먼저 봅니다. 1630만원 곱하기 1% 이렇게 계산기로 두들기면 얼마 나오겠어요? 163000이 나오죠. 16만 3천원이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여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 5만원을 뺍니다. 5만원을 빼면 이게 보충할 금액이에요. 11만 3천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A4 용지에다가 받으러움 11만 3천원 이렇게 보충할 금액을 메모해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다. 두 가지 메모 저도 했습니다. 다음 4번을 보시면은 12월 30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원이다. 우리 회사는 영업부 직원만 있는 모양이에요.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이것도 뭐냐면은 대손충당금처럼 추가 설정할 것만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유동 부채 쪽으로 지금 우리 합계잔액시간표 열려 있잖아요. 12월 31일자로 아래로 쭉 내려가 가지고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잔액이 있는가를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 안에 있네요.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의 퇴직금 추계액은 1,500이기 때문에 500만 원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500만 원만 추가할 거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또는 퇴직금 하고 500만 원을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으로 가보니까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16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합계잔액시간표 열려 있잖아요. 당좌 자산으로 위로 쭉 올라가셔가지고 당좌 자산의 밑에 쪽에 선납세금이 있는지 보세요. 당좌자산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예, 조금 있어요. 46,200원. 이 46,200원을 수동분개해 줍니다. 이거는. 자, 수동분개를 어떻게 해요? 선납세금 이걸 없애주는 거니까 선납세금은 대변.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다가 이걸 뭘로 처리해요? 법인세로 처리해요. 법인세로 대체하는 거.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이 46,200원 복사해다가 일반 전표에다 이건 수동분개를 해주고 가야 돼요. 자, 일반 전표 이번에는 9번째 전표입니다. 차변의 법인세 998이네요. 금액은 아까 복사해온 금액 46200. 대변이 선납세금 자산감소 46200원.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고 잠시 후에 법인세에다가는 이 금액만큼을 뺀 숫자를 입력할 거예요. 그때 입력할 때 빼서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6번이 뭐라고 그랬느냐. 12월 30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하고 작성해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 작성할 때는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오를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서 전표 추가를 해서 손익 대체분계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자동결산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준비된 5번까지 준비된 것을 결산자료 입력해가지고 일단은 자동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있죠? 여기 우리 들어가 봤죠? 자, 클릭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는 거죠. 1월부터 12월. 자,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그러면 쭉 나타나죠. 네. 자, 저 위에서부터 입력을 해서 내려오겠습니다. 먼저 기말상품 재고액란에다가 거기 1번에 있는 80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당기 상각비 3가지 입력하러 내려가겠습니다. 판매 관리비로 쭉 내려가다 보면 감가상각비를 만나는데 거기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합니다. 건물에다가 600만 원. 차량 운반구에다가 없어요. 차량 운반구는 그냥 패스. 비품에다가 120만 원. 그리고 영업권은요, 조금 더 내려가서 무형 고정자산 상각에 가야 영업권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무형 고정자산 상각의 영업권 15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 3번에 있는 대손 충당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무형고정자산 입력한 바로 위에 대손 상각이 있고 거기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외상매출금란에다가 6431760 메모한 숫자 6431760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받으러란에는 113000 입력하시고 6431760과 1130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준비된 자료는 퇴직금 추계액이죠.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은 지금 대손상각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잡비 바로 밑에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 이런 단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500만 원만 보충하면 된다고 아까 메모했죠? 예, 500만 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은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일반 전표에다가 법인세 입력했던 46,200원이 거기 있고 그 바로 아래 칸에다가 법인세를 입력하는데 160만 원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요 지금 46,200원은 이미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 전표에다가.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이것을 빼봐야 돼요. 예. 어떻게 빼느냐? 1600000 마이너스 46200원 빼가지고 엔터. 요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1553800 1553800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입력하면은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그 위에 160만 원이라고 법인세가 표시됐죠. 9번 법인세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력할 것을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으므로 어떻게 해요? 전표 추가를 누른다 이거예요. 위에 전표 추가 그리고 예 확인. 자,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입력할 게 한 개 내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연습이니까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그랬죠? 네, 손익계산서 조회를 하시면 작성을 하시면 돼요. 12월. 네. 그러면 맨 밑에 당기 손익이라고 나옵니다. 110-706-510 요것이 미처분 이익여금 계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 118-706-510 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했다면 저하고 맞을 거고 예. 안 맞아요. 앞에 분들은 안 맞아요. 제가 틀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하고 혹시 맞는 사람 없나요? 118-706-510 아무도 안 맞으면 내가 틀렸는데? 얼마 나와요? 240 480 970 070 그렇게 나오시는 분 240 48 그것도 없어요? 네, 그럼 우리 118 731 510 그렇게 나오시는 분 있나요? 아, 한 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답 같은데 118 731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지? 118 731 빼기 118 706 118 706 25,000원 있죠. 어디서 차이가 났네.
네. 퇴실 잘 찍고 가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